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지연형 수면 위상 장애가 어떤 건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왜 생기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거를 좀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형 수면 위상 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인자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타고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는 게 내가 타고난 성향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늦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요. 저희 수면 클리닉에도 실제로 아이들이 너무 늦게 자고 일찍 못 일어난다 라고 해서 오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되게 부모님들이 비슷한 저녁형 타입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도요, 청소년기, 그 다음에 젊은 성인기가 되면은 수면 시간대가 좀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청소년들 중에서 우리가 저녁형 수준을 넘어서서 문제가 되는 정도의 이제 수면 위상이 지연되어 있는 경우가 6에서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거죠. 근데 또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수록 수면 위상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너무 일찍 자고 너무 늦게,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죠. 여기에 더해서 수면 시간이 미뤄지는 걸 아주 확실하게 굳혀버리는 여러 가지 행동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너무 많은 빛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보는 행동이 눈에 빛이 들어오면 일단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에도 저녁에 늦게까지 깨어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1시 정도에 자야 되는 사람이 이 시간에 핸드폰을 보게 되면 자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3시는 돼야지 잠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밤 늦게 깨어있으면 야식을 먹게 되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늦게까지 안 자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이랑 주중에 자는 패턴이 굉장히 다른 경우 이런 것들이 더더욱 수면 시간을 뒤로 미루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부수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게 내 직업이 교대 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해외 출장이 잦아서 잦은 시차 적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런 수면 시간대가 달라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다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좋다, 정상이다 라고 딱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다만 어느 정도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정도는 좀 심하다 정도의 구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아무 질병이 없는 정상 성인에서 수면 시간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대개 이런 그림들은 다 정규 분포를 보이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린 구역이 우리가 소위 정상적이다, 정상 범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약간 양 옆으로 벗어난 것이 이제 수면 시간이 좀 앞으로 당겨져 있으면 아침형 인간이다, 좀 늦춰져 있으면 저녁형 인간이다. 여기까지는 사실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벗어난 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면 위상 전진장애 또는 지연장애, 장애라는 말이 붙은 것 자체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곤란을 일으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체질까지 바꿀 수는 없지만 너무 양극단에 있어서 내 일상생활에 문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교정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 방에 약을 먹어서 치료하거나 수술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내가 꾸준하게 습관을 바꿔서 조금씩 자는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노력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체시계에 적절하고 일정한 자극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주중에 자는 시간과 주말에 자는 시간이 틀려지면 안 되고요. 매일 자는 시간, 깨는 시간이 일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아까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빛의 적절한 노출이 중요한데 제가 적절하다는 얘기를 한 이유는 밤에는 빛의 노출이 안 돼야 되는 거고요. 빛 노출을 제한이 돼야 되는 거고 특히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은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난 직후부터 2시간 이내에 30분 정도의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게 중요한데 햇빛이 가장 좋고요. 이런 실내에 있는 이런 전등으로는 이제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근데 햇빛에 노출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시중에 블루라이트 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전자기기를 파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꼽시계 활용하기. 그러니까 식사 시간조차도 내가 일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굉장히 큰 단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야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 4번째, 멜라토닌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생체 시계가 뒤로 미뤄져 있는 분들은 되게 멜라토닌 나오는 시간 자체가 좀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내 몸에 정상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나오는 시간대가 미뤄져 있으니까 외부에서 투입해서 나오는 시간을 좀 앞으로 당겨주면 일찍 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끝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수면에 방해가 되는 물질, 커피, 술, 담배 등은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연형 수면 위상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건강한 수면을 이루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